특히 이제 오후에 있을 현안 질의에선 행정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안위도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행안위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행안위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게 계엄은 어떤 헌법적 권한이고 고도의 통칭이다. 근데 전 국민은 옳지 않은 통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통칭인 거죠. 저는 이 계엄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회복 불능 정권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그 대통령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국회를 마치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행정부 수반이 표현을 합니다. 그 인식의 기반이 뭔지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상식적이지 아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고요. 그래서 정말 2024년 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버렸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 통치, 6.25 전쟁 이후에 세계 최고 가난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룩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자랑했던 대한민국 아닙니까? 수많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목숨을 잃고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촛불로 상징되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평화 국가로 인정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세계적으로 독특한 한류 문화를 형성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모두 다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라는 한 분 때문에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봤는데 무장한 특수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법리? 법치? 그 모습 자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 민주시민들은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봤겠습니까? 총을 차고 총알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한다.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가가 현재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나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그렇게 대한민국 만만한 국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켰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할 그런 나라이다? 그걸 어느 국민이 여러분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현재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개혁을 선포하는 건 우리가 이만큼 무능하다.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야당을 이렇게 하는 게요. 이거 정말 실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렇게 무능하다. 야당 탓하는 건. 집권 여당이요. 넘 탓 한두 번 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요. 저희 그때 120석이었습니다. 야당 의석이 173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여당이 뭐 한다고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해 줍니까 여러분? 안 줘. 저 국회 와서 살았습니다. 초선 의원, 위원장 안 되면 만나서 읍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열을 하면은요 셋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야당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정치는 갈등도 하고 싸우고 이런 협의들을 거쳐서 국정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해요. 국민들 상대로 국민 가슴에 총을 겨누는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너무 처참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법리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거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엄 사태는 현재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분, 참여 가담하신 분들,
이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심판, 법적 심판 여러분들이 법적 판단을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그런 판단 시간은 곧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책상에 앉아서 법리 따져보니까 이렇고 개헌법 몇 조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리 이렇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적인 판단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거 탄핵소추 문제 결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게 목현태 총경님 나오셨나요? 예. 국회 경비대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았습니까? 단순하게 물어보면 국회의원들은요. 답변석을 좀 나와주세요.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여러분 장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법적 권한으로 개엄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 77조에 따라서 그걸 해제할 권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러 국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 막아요? 그때 누구 지시했습니까? 누구 전화 왔었어요? 막으라고. 국회를 누가 통제하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예, 먼저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안전한 의전 활동을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국회 의장님이 못한 것에 방송에서 대해서 너무한데 죄송하게 뭐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도 없고요. 예. 누구 지시했습니까? 없으세요. 뭘 죄송하기는 해요. 예? 지시를 누구 지시 받았어요? 국회 경비대장. 예, 저희들은 서울청 지휘망에 따라서 그럼 서울청장이 지시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청장은 그럼 독자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청장님 지시를. 제가 지시한 겁니다. 예. 그 언론에 전에는 서울청장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부터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그럼 예. 처음부터 예. 의원들 전부 모두 통제하라. 그게 국회의원 진입.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제가 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럴 때는 경찰청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 따질 것 없지 않고 전체를 다 통제를 한 거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한 19분 후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 해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오케이 그러면 국회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락해라고 지시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들어가기 전에 국수본부장님 잠깐 먼저 발언서로 나와주세요.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당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초미에 관심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해진 절차에 수사할 따라서 의지가 있습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절차가 아니라 제가 묻는 건 본부장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됐습니다. 직접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할 의지가 안보사단에 있냐고 배당을 묻는 겁니다. 했습니다. 본부장이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냐고 지금 장난해요? 아니 의원님, 제가 대통령 배당을 내란죄에 대해서 본부장이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같은 동조한 혐의로 범죄 혐의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있냐 없냐를 말씀하세요.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법과 할 절차에 예정이 아니라 본부장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국민들은. 본부장이라는 들어가세요. 직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모든 책임을 지고 다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서울청장한테 이야기 안 하겠는데 PPT 띄워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시위대입니까?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위대 등을 일시 차단하겠다라는 게 서울청 보고자료입니다. 오늘 보고자료. 의원님, 청장께 묻겠습니다. 예. 아니, 가만히 계세요. 조지호 청장, 국회의원이 시위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보고서를 씁니까? 이거는 서울청 기관 보고 내용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못 봐서 아니, 못 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제가 이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게 대한 대책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시위대냐고요. 이 내용이 서울청 기관 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까 모든 책임을 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제가 예.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청장 가만히 예. 계세요. 제가 질의한 거 아니에요. 다음 PPT 띄워주세요. 불법계엄 당일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지시를 해서 국회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계속 오늘 본청장은 계속 자기 책임하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포고령에 따라서 23시 37분에 경찰청장이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계엄사령부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로 해서 예.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내릴 때 포고령 어디에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특히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자, 이 그럼 내용, 제가 다시 예. 물어볼게요.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게 통상의 정치활동입니까? 답하세요. 포고령 1호에 나오는 통상의 정치활동이냐고. 국회의원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통상의 정치활동 포고령 1호에 해당되냐고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그것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분명 사법적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저는 일단 국회가 기본적인 제가 다시 물을까요? 정치의 장이지 않습니까? 정치의 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되고 법률에 명시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투표하러 국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셨어요. 그게 포고령 1호에 해당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란죄에 예. 동조한 것이고 만약에 내란죄에 함께 참가한 겁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자, 이게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넘어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본청장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을 잡아서 계엄군에 넘기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막았습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를 못 들어가는 걸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포고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그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이번에 내란죄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네. 행안부 장관님, 이번 상황이 비상계엄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본인의 판단할 보시기에 수 있지 행안부 않습니다. 장관으로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 보시기에 비상계엄 상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죠? 아무런 아까 책임이 말씀드린 없습니까? 것처럼 대통령이 고유의 통치권을 행사해서 장관은 장관의 입장을 내지 못합니까?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고 통치 행위이기 자, 때문에 고도의 정치 행위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장관은 왈가왈부하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까? 적절치 제가 묻는 않다는 건 겁니다. 사후적으로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 상황이냐를 묻는 겁니다. 비상계엄 상황입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사후적으로는 더더욱이 제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답변을 못 하신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다음- 답변하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다음 PPT 띄워주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중에 핵심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동의 여부가 아니요, 결국-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아니 묻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대통령님의 언급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게 자, 아닌지 그러면 말합니다. 장관님, 장관께서는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는 평가를 못 않습니다만 하죠? 대통령의 워딩 하나하나를 제가 워딩 평가하는 건 하나하나가 적절치 아니라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입니다. 여기 핵심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비상계엄을 건 거예요. 총칼로 국민한테 들이댄 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그 명분이 합당하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걸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이 담화문에 작성에 제가 관여했으면 관여한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정말 않다는 비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걸 평가를 못 하세요? 반국가 아니, 세력에 대한 윤 입장을 묻는 건데 윤석열 그 답을 못 대통령을 한다는 직접 것은 모셔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장관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이거를 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작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조지호 청장한테 묻고 장관에게 묻는 건 그 총을 겨눈 작전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묻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자, 장관님. 지금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부 내각 강요 중에요. 계엄령을 소위 말해서 판단하고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소한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건의의 이 책임과 임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판단해서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계엄령은 이 국방부 장관이 판단해서 건의했다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그래도 참여한 당사자로서 국무회의를 또 주관하는 그 관계부처의 장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애로상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본인이 좌우할 수 없었다 하는 것까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장관이 강요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발효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행안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못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비겁한 이야기예요.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본인이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는 위치에서도 당연히 정당하니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한 장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쩌냔 말이에요. 네, 저 역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고 이번 최소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그 우려를 표명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계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자시고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에 모인 장관들 전체가 정말 깜짝 놀란 상황이기 최소한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네. 장관님과 같이 판단이 그렇게 그 자기의 의견을 두리뭉실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이지만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법에 의해서 이 계엄령의 법적인 요건이 타당한가 갖췄는가 이 판단을 하고 참모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될 이야기라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네, 위원장님 그게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 계엄의 요건이나 이런 거를 아니 법관이 무슨 계엄에 대해서 제가 그게 79년 이후에 계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검토하고 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담당 공무원도요. 지방자치단체 7급, 8급 공무원도요. 위에서 지시가 내리면 먼저 법령을 검토합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강요회의에 참여한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정부가 망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 뭐-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동시에 발동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자신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경찰청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당혹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뭐 요건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렇게 확인할 자, 수 있는 됐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혼돈된 상황,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감안하더라도 장관의 답변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모경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대한민국 국민 모경종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저는 계엄을 처음 겪어본 세대입니다. 겪어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 위헌적인 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관님, 네. 아까 국무회의 8시경부터 해서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8시 한 40분 네. 가까이 돼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리로 참석한 분도 있던가요? 장관이 못 오셔서? 없었습니다. 다 장관들이 참석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결 종족수는 다 채워졌나요? 네네. 의결 정수가 채워진 다음에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이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국무위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전체 대표하고 행정안전부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계엄 의지를 표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려스럽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는 외교 행안부 이야기.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요. 행안부 장관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기가 적절하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주의 얘기를 했던 그 것 말씀은 같습니다. 시기가 적절하냐라는 거는 시기가 문제라는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가 적절한 때이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이 이번 사태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한 번 더 또는 여러 차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만약에 똑같은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면 그때는 행안부 장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님의 권한이고 그때도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 참모 입장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 장관님, 네.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시고 대통령의 참모가 맞긴 하지만 네.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회의가 안건에 올라오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을 뭐- 섬기는 행정안전부 네. 장관으로서. 네, 지금 뭐 누누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뭐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관이 참석해서 원래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작성 안 했죠. 못한 거죠. 그러면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마 거기에 있던 직원 누가 작성을 했을 겁니다. 뒤에 의정관 대답해 보세요. 대신 누가 했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시간 끊고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대신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정관 김현수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본인의 알지 역할을 대신 누군가가 했을 거고 그러면 지금도 방금 장관께서는 회의록을 작성 중에 있고 또는 업로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달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네, 대통령실에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어요? 네,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럼 통상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정관이 참석 못했을 때 누구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까?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아주 불법을 자인하고 계시는 거고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받기로 하였습니까? 일단은 국무회의가 되면 저희가 회의록을 무엇을 작성을 받기로 하고요. 하셨습니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관련 안건 내용과 토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할 제가 다시 한 번 계획이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세요. 장관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어느 하나 생산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의 역할이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오지 않을 경우 요청 다 제대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속기나 녹음이 그 당시 워낙 급박하게 소집된 상황이야 그것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장관님. 네. 비상계엄 국민들에게 문자로 왜 안 알렸습니까? 그것은 이제 안 알린 겁니까? 못 알린 겁니까?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3호 국가 비상상태 관련 상황 정보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상태 아닙니까?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제 비상사태여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용된 법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좋습니다. 위한 문자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시는 알겠어요. 근데 그 취지가 아주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다행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와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기에 망정이지 실탄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이 이후에 국회 이후에 국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눴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저희 됐습니다. 성관이 사무총장님. 네. 지금 군 병력, 계엄군과 경찰이 성관이에 들이닥쳤죠. 왜 그랬다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당하죠. 네, 다만 불법이죠. 저희 그 성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불법이고 위헌이죠. 예, 그러니까 계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 이관을 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서울청장 지시 누구로부터 받았죠? 이 전체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 누구로부터 받았죠? 아까 반복된 질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습니까?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님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습니까? 본인 판단입니까? 처음에 한 거는 제 판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한 출입 허가는 서울청장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통제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보고령에 따라서 제가 서울청장에게 지시한 겁니다. 계엄사령부 요청입니까? 지시입니까? 그거는 제가 그거는 지금 계엄법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게 요청인지 지시인지 그건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모르고 판단 내리는 게 말이 되십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정도 그거는 기본이고 계엄법을 봐서 그 계엄법에 따라서 발령된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예, 모경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전체 회의라고 하는데 사실 내란죄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지청장도 그렇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고 이런 명령이 나올 줄 몰랐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의 증언 내용이 결국 여러분들 내란죄 재판 법정에서 본인을 수괴로 하게 할 것인지 중요 임무 수행자로 하게 할 것인지 단순 가담자로 징역 5년 이하의 선처를 받을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거짓 없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형법 87조 내란죄 구성 요건 조지청장 알고 있습니까? 예. 예, 보시는 것처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헌은 뭐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국헌 문란 행위는 뭡니까? 국가의 헌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게 하는 경우를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는 행위, 이거는 국헌을 지키는 되게 중요한 행위고 이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입니다. 청장, 누구로부터 지시받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잠시만요. 계엄 누구요? 계엄사령부입니다. 계엄 사령. 사령관으로부터 제가 잠시만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예, 이거 법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답변해 보세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를 해달라 하길래 제가 이거 법적인 근거가 잠시만요. 없다. 국회를 통제하라는 것과 국회의원을 입장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같은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다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국헌 문란 행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 이 경우에 국회의원,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면 국헌 문란이고요. 국회를 지키는 것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을 출입을 막으라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전체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보고령 내용을 확인해 달라. 그래서 제가 보고령을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박한수 계엄사령관 지금 회의 생중계를 못 보고 계셔서 그런데 박한수 계엄사령관 이미 진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옆에 나서서 국회 병력 투입은 국방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이미 실토했습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자기가 병력 투입을 지시한 적 없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전화 통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메모를 주세요? 아니 이거 법 조문입니다. 모르는 내용을 똑바로 얘기하셔야 아니 이게 됩니다. 의원님 법 조문을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하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리죠. 본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국수본 본부장 좀 나와주십시오. 시간 잠깐 보내주시고요. 멈춰주시고. 자,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국수본에서 뭐 한 게 있나요? 어제 퇴근 무렵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계엄 행위 일체에 가담하신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보기에는 수장이었습니다. 내란 범죄로부터는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수사를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로 본인 상관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도 그리고 행안부 장관까지 다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자, 계엄사령관이 있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묻는 게 아니고 계엄사령관의 지금 현재 진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를 병력을 파견을 지시한 적이 없다. 선관위의 병력 파견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에게 군병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가 좀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장관으로서의 되죠.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제명천지 어느 나라에서 민간인이 군인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국수본장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검찰총장이 지시를 할 수 있어도 수사 지시를 할 수 있어도 의원님. 개별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병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경우는 합참이나 해당 군사령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내무부 내에 어떠한 예외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제가 맞습니다. 지금 법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예. 지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계엄사령관 모르게 예하부대에 지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처벌 대상이 맞습니까? 위법입니까?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정을 들어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엄사령관이
국방위에서 답변한 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없었다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가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이 군병력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데 그리고 그 민간인 김용현 장관이 지금 해외 출국 도주 지금 의사까지 지금 밝히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출국 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쨌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걸 오늘 행안위가 끝나면 철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시 청장님. 이제 내란죄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도 소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본인도 같이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퇴하고 나서 법의 심판을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지시하고 쭉 했던 과정들 그리고 국회를 막았던 것은 지금 본인은 법대로 포고령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국헌 문란 행위였음을 이제 반추해보니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국회의원이 사법적인 판단은 막아서 사법적 판단에 국회 표결을 막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학자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헌법의 이론을 꿰뚫고 법 집행을 하는 걸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헌법책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기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김성희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군 병력을 동원했냐 안 했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더군다나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국수본부장의 답변에서 오늘 상임위가 끝나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조치입니다만 만에 하나 오늘이라도 당장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수본부장은 지금이라도 가용한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수본장. 예. 거기서 답변하세요. 나도 아주 급한 문제니까. 지금 방금 질의한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도망간다고 해요. 출국금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부장에게 전화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수사 의지가 있니 없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경찰이 수사 검수 안박위에서 내란죄를 지금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